첫째, 미국인들은 자신이 나라가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미국이 독립한 1776년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군주제였다. 봉건제에서 벗어난 자유인들이 거주하는 자유도시 제네바나 스위스에서 공화국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상당한 영토와 인구를 지닌 나라에서 민주적인 헌법에 기초한 공화국 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국이 처음이라고 봐야 한다. 중세 이후 자유도시에서 공화국 제도가 적용되었지만 실제로는 통치자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는 미흡하였다. 반면 북미 식민지에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운영되었다. 입헌군주제로서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해왔던 영국이 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제도를 북미 식민지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아메리카 식민지는 주로 왕위 지배에 복종해야 하는 총독제로 운영되었다. 영국의 식민지들은 합의에 의한 헌법이 제정, 언론의 자유, 배심제 재판, 인권을 보호하는 형사제도 등 식민지 모국인 영국의 제도를 대부분 차용하였다. 식민지들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의 보장 등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네. 미국이 건국된 지가 언제냐면요. 1776년이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1789년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13년이죠. 13년 전에 미국이 독립하면서 뭘로 도입했다? 공화국으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우리가 미국을 반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독립했을 때는 유럽에서는 미국이 되게 진보적인 국가예요. 미국이 세계의 최고의 진보적인 국가다. 여기서 진보적이라는 건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영국의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 그래서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죠. 그래서 1600년도, 1648년 뭐 이 정도, 그죠? 이럴 때 벌써 의회주의가 성립된 거예요. 의회주의. 그래서 왕과 의회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유럽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됐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식민지는 세 가지라 그랬죠. 왕실이 직접 통치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귀족이 통치하는 거. 있는데, 민간 회사가 불화한 데가 있다 그랬죠? 민간 회사가 불화한 데. 바로 이 민간 회사가 불화한 데, 이것이 바로, 어때요? 민주주의의 최고 발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회사가 했으니까 총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주지사도 선출하고, 그죠? 의회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왕과 귀족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마치 전부 다 민간 회사가 불화한 식민지처럼 지방자치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서 세계 최고의 진보적인 국가가 된 거고, 그래서 독립을 할 때
또 영국 왕에 저항했죠? 저항.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군왕제는 거부하겠죠. 군왕제는 거부하고 당연히 공화국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은 4년짜리 왕이에요. 4년짜리 왕. 우리는 왕을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를 다스려줄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4년 동안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라. 이게 미국의 대통령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그 도시에서 조그만 나라 소국에서 공화국을 한 경우는 있어요. 뭐 스위스라든가 그죠? 이탈리아 이런데 스위스, 이탈리아의 도시들, 소도시들 공화국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공화국을 한 거는 미국이 최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이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비교해보면은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이 있었는데 얘들은 어때요?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못했죠. 강력한 왕정이에요.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포르투갈은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못한 나라예요. 영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들의 식민지는 영국의 식민지보다 더 자유가 많이 구속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일본의 식민지, 그죠? 일본의 식민지가 영국의 식민지보다 더 가혹하죠? 가혹하다. 이런 이제 모국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인권제도가 바로 그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인권제도, 언론의 자유, 배심원제. 영국은 옛날부터 그 오래돼서 몇백 년 동안 배심원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영장제도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거를 대부분 차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되게 진보적인 나라였고 그래서 유럽에서 혁명이 실패. 언제냐면 주로 1848년 막스 시대 때 이때 혁명 실패. 그리고 독일이죠. 독일의 비스마르크 이런 독재 사회주의 탄압. 많은 사회주의자들, 혁명가들이 바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미국을 되게 진보적인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시대적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바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식민지 정치 제도가 영국과 다른 점은 군주제보다는 공화국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영국은 식민지가 통합하여 자신에게 저항하는 것을 염려하여 분리정책을 취하였다. 이게 맞나? 네네. 따라서 미국이 독립할 당시 13개의 식민지는 마치 별도의 나라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식민지의 통치자는 주지사인데 왕실형 식민지의 경우 왕에 의해 임명된 총독의 성격을 지녔고 식민지 특허를 받은 귀족의 식민지의 경우 지배인의 성격을 지녔으며 특허를 받은 자치 법인의 경우 식민지인들이 직접 뽑아 오늘날의 주지사로서 일종의 대통령과 유사했다. 하지만 미국이 독립할 시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주지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선택한 배경은 영국의 식민지들이 주지사와 같은 대통령제와 유사한 행정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주지사에 해당하는 대통령제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왕에 유사한 자, 즉 일정 기간 국왕처럼 국가를 대표하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군주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국주의자들은 나라를 분열시키죠. 생각해보세요.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 소국이죠? 이 로마 소국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식민지를 분할시켜야 되겠죠. 식민지를 분할. 식민지끼리 대립하기도 하고 내분을 일으키죠. 내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이 인도를 어떻게 통치했겠어요? 인도를 그 분할 통치했어요. 어떻게? 부족들이죠. 귀족들, 이 부족장. 영국의 토호, 이 귀족들이죠. 이 귀족들이 단합하지 못하도록. 그죠? 단합하지 못하도록. 중동에서도 다 그렇게 했어요. 특히 영국에서는 인도에서 뭐 했대요? 카스트 제도를 활용했다 그랬죠? 카스트. 영국 식민지가 인도 사람들을 단결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카스트, 이 신분 제도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토착이죠? 토착 귀족을 통해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거. 이게 이제 제국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수법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영국이 13개의 식민지죠. 당연히 통합되지 못하게 했다랬어요. 각각 따랐다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13개 식민지가 통합된 게 뭐라 그랬어요? 13개 식민지가 통합된 계기. 전쟁이라 그랬죠? 영국 편에 서서, 그죠? 13개 주가, 군대, 그죠? 군대를, 어때요? 합쳤죠? 합쳐서, 이때부터, 통합이 됐는데, 어쨌든 그전에는 분할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 왕이나 귀족이 한다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지만, 점차 바뀌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독립되니까 어때요? 독립이라는 건 어때요? 영국의 왕과 귀족으로부터 독립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주가 이제 총독이 없고 전부 다 주지사를 선출한다는 거예요. 주지사를 선출한다. 주지사 4년짜리죠? 그 주에서 대통령이죠. 주지사는 주의 대통령. 그죠? 이런 걸 했으니까 그럼 연방도 대통령 하자. 이렇게 쉽게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왕은 싫으니까 그 대신에 강력한 권한을 주자. 그래서 오늘날 그 미국식 그 대통령제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식 대통령제 특징 첫째 연방제. 그죠? 각각의 연방이 강력한 자치를 하죠. 그리고 이 자치를 주를 대변하는 상원. 옛날로 말하면 귀족원이에요, 귀족원. 원로원. 그 다음에 인구별로 뽑는 거예요. 인구를 대변하는 하원. 상원은 주를 대변하니까 무조건 2명. 커다란 주든 작든 무조건 2명. 그래, 현재 그렇게 뽑아요. 인구를 대변하는 게 인구가 많은 주는 하원이 더 많겠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50개 주니까 2명씩 100명. 하원은 450명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서. 이러한 대통령제를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지방자치. 강력한 지방자치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도 그러고 프랑스도 그러고 독일도 그러고 그죠?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조선도 그랬어요. 조선도 군현제라고 그래가지고 군현제. 지금으로 하면 군이죠. 군. 음성군 이런 군 말이에요. 음성군 이런 군. 군까지는 그 수령을 파견했죠, 왕이. 그렇지만 나머지는 촌락. 그죠? 나머지 촌락. 이 촌락에서는 자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읍장, 면장. 다 우리 자치했죠. 이장. 그래서 지방자치는 공통적인 거고, 미국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 그래서 이러한 연방제를 미국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또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 잠깐만. 우리 저 뭐야? 양수동지는 지금 읽을 수 없죠? 양수동지는 못 읽고 박건영 동지가 읽읍시다. 예. 미국이 연방제 잠깐만요. 이거 왜 떴지? 잠깐만. 내가 잘못 눌렀나 봐요. 됐죠? 예. 미국이 연 기다려 봅시다. 예. 미국이 연방제 방식의 공화정을 선택한 배경에는 종교적 이유도 있었다. 일단 신교도를 탄압한 카톨릭의 프랑스와 스페인, 성공회의 영국이 군주제였다. 따라서 대부분 신교도인 식민지인들은 군주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또한 성경에서 이상국가는 하나님 아래에서 평등한 신자들로 구성된 자치사회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신교도였던 미국 건국자들은 자치공화제 연합제를 선호하였다. 이는 미국이 공화제를 다른 나라에도 확산하려는 대외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이상주의적 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정당화되는 명분이 되었다. 특히 미국 헌법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을 자유제국으로 건설하여 미국을 인류의 피난처로 만들고 미국 공화제를 전 세계에 확산한다는 구상을 지니고 있었다. 남미와 아시아에 미국식 부통령제가 확산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자, 종교도 관련됐다 그러죠? 종교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영국에는 원래 카톨릭이 있었죠? 카톨릭이 있었는데 왕이 그 이혼 문제죠? 왕이 이혼을 교황이 안 해주니까 왕이 이혼하고 재혼을 하면서 여기서 하면서 성공회가 나왔죠. 성공회. 그러니까 성공회는 뭐예요? 지배 종교죠. 지배 계급의 종교, 왕실 교황. 여기에 저항한 이 청교도, 신교도죠. 이 신교는 청교도. 그죠? 프랑스는 유그노도 역시 카톨릭이죠. 프랑스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왕의 그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켈빈. 이렇게 다 그 신교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싫어했다, 군주제를 싫어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람들이 왕에 탄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책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구약성교예요. 유대민족이 12민족인가 그러니까 아마 12민족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연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민족이 12민족이나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같이 연방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약속, 성서의 약속 혹은 뭐 서약 이렇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는 거. 우리 12민족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외세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바로, 이러한 신교도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 우리 13개의 그 식민지죠. 식민지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연합을 하자. 자치사회의 연합이다. 그래서 연합제, 연방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신의 뜻.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를 선교하듯이 바로 이러한 신의 뜻, 연방제죠. 미국식 공화제. 이거를 그 대외에 확산해야 돼.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 똑같아요. 이러한 정치제도를 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러한 자기네 미국식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유제국,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자유제국을 세계에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점령한 나라에, 그죠? 미국식 대통령제를 수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미국을 뽐딴 거죠? 미국의 자식들을 까은 거나 마찬가지야. 미국을 뽐딴 거다. 대통령이 수출했는데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 대통령제. 미국 성공한 나라 없다. 미국 빼고. 물론 이제 최근에 한국이 좀 성공한 편이지만 그래도 한국도 성공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무슨 대통령이 맨날 잡혀가, 그죠? 맨날 구속당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미국만 대통령제가 성공적이고 나머지는 저기 남미와 아시아의 정적이 다 불안하죠, 그죠? 대통령제를 확산시켰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그 아프간 자기가 점령한 나라 아프가니스탄 여기에도 확산하고 이라크에도 확산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네이션 빌딩이라고 그래요. 네이션 빌딩. 네이션 빌딩. 네이션은 국가잖아요. 빌딩은 건국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식 국가 건설. 그죠? 이라크, 한국, 아프가니스탄, 베트남도 그렇죠. 베트남, 올람, 베트남. 이런 거. 다 실패했죠. 아프가니스탄 했는데 실패했죠. 쫓겨났죠. 이라크 요번에 건설했는데 어땠어요? 이라크가 지금 이란 쪽에 접속하고 이란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접근. 미군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친밀하지만 미군이 철수하니까 같은 시아파 이란과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 수출 레이션 빌딩. 트럼프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죠. 이런 거 안 한다고. 돈만 들어간다. 왜 그런 짓거리 하냐?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자, 이란과 이라크가 시아파, 수니파가 좀 다르지 않았나요? 주로 그 나라의 지난번에 설명했죠. 자, 이란 쭉 시아파. 옛날부터 시아파, 지금도 시아파 종주국. 일단 앞에부터 말해야 되겠구나. 그 회교도는 90%가 다 수니파예요. 회교도는 90%가 다 수니파. 90%가 수니파. 탈레반도 수니파. ISS도 수니파. 다 수니파예요. 90%가 수니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부분 터키, 사우디 다 수니파예요. 그리고 이 수니파에서는 종교 지도자 국가는 사우디죠. 사우디가 인구는 터키 같은 데가 많지만 사우디가 종주국이에요. 수니파의 종주국.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이에요. 그 다음에 시아파가 많은 나라가 이라크예요. 그런데 이라크가 시아파가 다수였어요. 수니파, 후세인이 수니파 소수였어요. 그래서 후세인의 소수파가 다수파 시아를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후세인이 물러나니까 다수파 시아가 집권했어요. 어때요? 이란도 시아고 이라크도 시아죠 지금?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미국이 친미 국가 만들어놨는데 도리아무탑을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아. 시리아도 지난번에 아사드인가? 시아파. 그죠? 친이란. 그러니까 미국이 타도시킨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네이션 빌딩을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오준일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글쎄, 미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의 가치,